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021년 한국조형교육학회 정기학술 대회인 전환시대의 미술교육 사유와 확장을 마주하다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조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아 작가님은 그 사진 작가, 그리고 미술 감독, 아트 디렉터, 그래픽 디자이너, 취미 예술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공미술가, 설치 예술가 등 이 모든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화예술계를 종횡무진하는 전방위적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유명한 작가 분이십니다. 이번 주제는 살얼이 낫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최정아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같이 숨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작업 중에 숨쉬는 꽃이라는 건데 움직이고 이 풍선을 이용한 작업을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길거리에 생맥주집 앞에 있는 맥주병, 소주병을 만드는 기술이랑 똑같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 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한강에도 띄웠었고요. 이게 이제 홍콩. 근데 이 꽃은 21m 정말 크죠. 대만, 뭐 일본,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꽃들은 사실 제가 하는 용어로는 미끼, 삐끼. 그러니까 예술은 엔터테인먼트고 서비스고 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업이 이렇게 일반 골목 그리고 저 과일이 경남 곳곳을 여행하면서 전시가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남해고 당신의 마음이 나의 예술이 된다. 실제 당신이 예술가입니다라는 작업인데 일반 거울, 액자 뭐 이러한 프레임이 산속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작업의 풍경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 설치된 건데 이게 지금 디지털 마인드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추억이 SNS.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풍경을 고르고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의 제일 큰 거는 기념이죠. 기억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이 무 같은 것도 즐겁죠. 런던 헤이워드죠. 근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플라스틱을 가지고 저렇게 여러 조형적 실험 혹은 장난 이런 경우는 정말 뉴질랜드 국제예술대회 때 했던 건데 근데 제 작업은 대부분이 다 그 지역에 있는 작가,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요. 이 같이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드니 비엔날레, 로마, 이건 대만인데 대만의 예술 창작 마을이 있는데 전 세계 플라스틱에서 대만 거하고 한국 게 제일 튼튼해요. 그래서 이건 바깥에 퍼머넌트로 해놔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보스턴 MFA에 설치했던 그리고 제 작업은 뭐 제 작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념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 이 관객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항상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저렇게 의자를 설치해 놓고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만들죠. 프라하의 세계문화유산인데도 저런 걸 설치하게 해주고 물론 기껏해야 그냥 고무풍선인데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너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너도 없으니. 그래서 이 홀로바이온트라는 거는 사실 세균, 세포, 미생물의 세계인데 모두가 함께 산다는 거죠. 결론은 함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공공미술을 계속하는데 이거는 세토우치, 그러니까 나오시마 옆이에요. 쇼도지마 섬에 설치했는데 이걸 한 이유가 올리브가 유명한 섬인데, 그래서 그 올리브에 이파리에 이 지역 저 학생들의 소망을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게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의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저것은 대대손손 계속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 마을 축제의 배경이 되죠. APAP, 안양 퍼블릭 아트. 그래서 제가 의뢰받은 거는 공공도서관인데 이 지역에서 버려진 가구 그리고 기증받은 가구,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도서실이 된 건데 높이가 4.5m에 길이가 17m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구이기도 하고 건축이기도 하고 예술 설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뒷면, 앞면, 자개장은 다 창고로 쓰이고, 호주 비엔날레에서 이제 초대받고 병 뚜껑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세척, 훈증 뭐 다 위생 처리는 다 됐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 놀아요. 그래서 그걸 놀이죠, 놀이. 놀자. 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막막한데 사실은 생활이라는 게 생명의 활동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생생활활. 생활과 생생활활은 엄청 큰 차이가 있죠. 주문 같은. 헬싱키 예술제에서 초대를 받고 이게 90m짜리 문어인데 이제 국제예술제에서 저한테 주어진 게 해양 생물이에요. 왜냐하면 헬싱키는 바다가 없어요. 다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 아줌마 할머니들은 비닐 쇼핑백을 다 집에 모아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물고기도 만들고 문어도 만들고. 근데 이제 저 뒤에 있는 게 키아스마인데 1년에 한 번 8살 나이의 어린이들이 다 모이는 날이 있어요. 그날 이 만드는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대성공이었고 모두가 다 즐겁죠. 그리고 함께 만들고. 그래서 이 문어 거대하죠. 저 물고기 하나하나에는 그 지역 음악가의 현대 음악이 담겨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본 비엔날레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이거는 와인 깨아부죠. 포머리 마찬가지로 그 지역 대학생들이랑 만들고 지금도 연구 설치가 돼서 계속 전시가 되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벨기에 이 비엔날레 파라다이스라는 비엔날레인데 저는 가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고양이 집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그러니까 개 고양이들의 숙소를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을 해줘서 성공적으로 풍선 록봉기 아트나잇이라고 딱 하룻밤만 하는 행사인데 다 와서 참여하고 놀고, 예술은 당신들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술은 제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은 바라보며 내일은 내다봅니다. 예, 이렇게 심플해요. 어제, 오늘, 내일은 결국 하나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엉킨 실타래 속의 시간과 공간. 시공은 마음대로 골라먹고 뽑아먹는 게 돼 있어요. 이제 저게 바로 이 네트워크의 세상이겠죠. 고비 경상남도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고비를 다 모았는데 이게 옛날 편지통이에요. 그 지역의 시장에서 구한 것들, 그 지역 쓰레기통에서 구한 것들, 뭐 모든 걸 합쳐서 이때 전시 제목이 살얼이랬다고요. 저 네오는 암각화에 있는 그림들을 제가 네온화 시킨 거죠. 새로운 빛, 새로운 문자, 상형 문자로부터 이 그림 문자, 가구와 버려진 가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일러스트 하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 이겠죠? 고등 동물종은 인간이겠죠. 인간은 결국은 식물들의 배설물을 호흡한다. 맞죠? 공기가 좋은 숲속, 산책 다 식물의 배설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네, 꽃나무. 이제 이게 97년 창원에서 국제예술제가 처음 열리면서 기념하는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다음 날이 오픈인데 이게 잘려요. 시장이 가위 들고 와서 직접 잘라버려요. 웬 무당집이냐고. 근데 무당집이 이렇게 생긴 게 없거든요. 그들의 관념의 문제인 거지. 그리고 무당집이면 어때요? 근데 10년 뒤에 서천 문화축제인데 거기선 거꾸로 이런 걸 해달라 그래요. 과거에는 물질을 생산하고 예술도 생산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성이 되죠. 생성이 뭐냐고는 묻지 마시고. 코스모스라는 작업인데 네, 함께 느끼게 하기, 계속 느끼게 하기. 작가, 예술가란 혼자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느끼게 하는 사람. 그게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제일 큰 얘기인데 함께 느끼게 하는 사람이 예술가지 딸딸이 치는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에요. 대구의 마을에서 했던 작업인데 따뜻한 난간. 이 겨울에 난간이 차갑잖아요. 춥고. 그래서 저 비닐 노끈을 감아 드렸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이쁜 일 했네, 착한 일 했네. 이게 마을 곳곳에 설치했던 작업이고요. 네,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 있죠. 그리고 얽히고 설킨 거를 얽히고 설켰다가 그러면 되지 그걸 뭐 아닌 척을 해요.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폐 현수막을 모아서 이제 문해진흥원 아르코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었고, 근데 이제 저 현수막 작업은 뭐 해외에서도 꽤 많이 해요. 뭐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좋아하는 말인데 네, 가장 좋은 것에
부패가 가장 나쁜 것을 낳는다. 만인보호라는 작업이고 이게 깃발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주차 금지 표시판을 다 모은 거고 서해박물관에서 기획, 공동기획 전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통일아라는 전시에서 했던 작업이고요. 하와이 호노룰루 비엔날레가 첫 번째 생겼을 때 초대받고 가서 그 지역의 환경단체랑 함께 만든 거예요. 이 바다에 떠 있는 부표들을 모아놓은 이 창고에 가서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만든 거죠. 서울역에서 전시할 때 그러니까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합쳐진 카오스모스, 이게 저 거대한 샹드리가 계속 움직여요. 바닥은 공사 현장이 돼 있고 서울역에서 한국 패션 100년 전 때 이제 설치했던 작업인데 저게 세기의 선물. 여기 오늘 경희대에 와서 보니까 세기의 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멋있고. 근데 이제 제 거는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라 가짜 기둥. 예식장에서 쓰던 가짜 기둥을 다시 조립해서 리콜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밑, 옆, 곁. 그리고 밑, 옆, 곁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경청, 환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진짜 예술은 환대와 경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하는 건데 그릇을 모으는 과정,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담는 것, 그리고 그 작업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작업이 있는 걸 확인하고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것. 국립현대 민들레를 설치할 때 제가 썼던 글인데요. 네, 먹던 거고 그릇이고 밥그릇이고 냄비고, 근데 이게 다 끓이는 거죠. 그 온도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말 용광로죠. 많은 걸 계속 쌓고 있어요. 쌓는다 혹은 세운다. 땅에서 하늘로 뜻을 전달한다. 이게 언덕 산에 가면 길거리에 돌로 쌓아놓은 많은 작은 탑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1000개의 이름. 이제 사러리 났다라는 경남 도립에서의 제 전시회 때 그릇을 기증해 준 분들의 이름을 저렇게 이 군대 명찰처럼 새긴 건데요. 때밀이 타올로 설치했던 거고, 기억의 순간, 한글 기억.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이제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전이었어요. 뭐 공동 기획이었고, 그때 했던 한글 상형 문자 기호 그리고 암각화. 저 배경에 있는 거는 천전리 하늘 앞에 마을에 있는 암각화의 그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온을 이때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매번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재밌었어요. 네온이라는 게
현대적이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그릇들을 가지고 이제 네온과 정크가 하나가 되는 건데, 전시하자마자 바로 독일로 다 콜렉션된 훔볼트의 30년째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눈이 부시게 하찮은 치밀하게 엉성한. 그러니까 제 작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라고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전체를 폐 플라스틱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문을 가리는 발 주점 같은 거죠. 밤이 되면 저게 조명에 비치면 보석으로 보여요. 사실 보석처럼 보인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눈이 부시기에 하찮은 건데 눈이 부신. 이제 이런 작업들은 그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하고요. 요거는 오륜기를 플라스틱으로 재현한 건데, 로잔느 올림픽 뮤지엄에서 이제 저를 불러서 하자 그래서 그 지역의 시민들하고 여기에 놀러 오는 관람객들 혹은 관광객이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 말도 점점 더 가까이 못 가게 하죠. 팬데믹은.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 있고, 점점 더 가까이 어떻게 재활용 처리장, 쓰레기 하치장에서 버려진 가구를 모아서 만든 공공 디자인, 그 퍼블릭 스트릿 퍼니처죠.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아주 이거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아주 기분 좋은 프로젝트예요. 남해에 이거는 앵강 다숲인데, 보호수 프로젝트라고 보호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호수와 인간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제목이 해피 투게더 해피. 그래서 이 지역 청년 작가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기분 좋아하는 그리고 그 지역의 빈집에서 모은 걸로 만든 돌고 돌리고 살리고 그리고 남해각이라고, 예전에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바뀐,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저 끝 왼쪽에 있는 이불이 남해각 저기서 쓰던 이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준. 그러니까 밑, 옆, 곁이 낮은 곳, 이게 다 원래 예술이 있던 곳이에요. 예술이 저 멀리 저 위에 갈 수 없는 곳에 있던 게 아니고 항상. 그래서 인류새라는 24m짜리 탑을 만들고 남은 그릇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근데 생생해요. 비가 오면 더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거기서 했던 전시한 게 교육 프로그램인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즐거웠죠. 인류새라는 작업이고요. 초량 숲 프로젝트, 그래서 온나 모다를 하기 위해서 그릇을 모으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져가게 하고, 그 저와 17명의 부산 지역 예술가들, 시민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환대와 경청이 제일 중요하죠. 살림과 회복. 살림이 살리고 살리고예요. 그게 사러리 났다가 되는 거고, 정말 많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 설치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탑돌이처럼 돌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네,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네, 마지막 PPT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서요. 그 예술과 교육은 나를 확인하고 너를 주장하고 우리 목소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맞춰 주셨는데요. 함께 한다는 평범한 의미가 더 다가오는 요즘인데요. 관객이 있어야 성립되는 작가님의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재료와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한 작업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함께라는 의미를 새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관념을 깨고 지금의 주제와도 같은 사유화 확장의 한 걸음 좀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그 지정 토론으로 그 토론자는 강남대학교 김세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정 토론을 맡은 김세은입니다. 최정화 작가님은 그 먹거리, 음악, 전시, 공연, 세미나 등 어우러지는 젊은 세대의 공간도 디자인했고, 또 역동적으로 변모한 한국 소비문화의 중심에서 대중문화를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긴밀하게 엮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작가님의 독창적인 조형어법은 당시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이라는 양극화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미술의 외연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지역성과 보편성을 담아내어 주목받았습니다. 작가님의 작업 방식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다양한 관계 형성과 기억의 공유들은 예술적 가치, 미술로서의 가치를 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화라는 작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패션 매장이나 문화재단, 문화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 디자이너, 또 영화를 또 제작하는데 미술 감독, 또 무용가의 안은미의 무대 디자이너, 사진 작가, 전시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또 공간 디자인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시고, 또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미술 감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할 중에서 작가님은 어떤 역할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가지의 다른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혹은 심지어 일러스트까지 건축까지도, 그러니까 예전에 원시 시대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때는 다 한 사람이 똑같이 하던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리 칸막이 나눠 놓은 건데 하나의 전체가 하나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든 거기에는 제 색깔이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간을 만들 경우에 상업 공간이든 패션 공간이든 뭐 식음료 공간이든 저한테 부탁할 때는 최정화의 정체성이 있는 공간을 사가는 거겠죠.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작가의 작업으로서 이때 작가란 표현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은 하나인 최정화라는 브랜드를 이룰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중에서 또 작가님께서 또 예술을 장난, 실험, 또 환대와 경청, 또 생산과 생성, 살림과 회복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아까 생성을 묻지 말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혹시 예술 교육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 예술이 무엇이라고 많이 정의를 해주셨는데 예술 교육은 그러면 예술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미래 사회를 위해서 예술 교육이 과연 어떤 역할을 조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작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예술과 교육도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우선 그리고 예술이란 표현도 굉장히 불편해서 못 쓰는데 어쨌든 예술이 있다고 치면 예술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거든요. 된다는 뜻은 환경, 그리고 그쵸, 환경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전체는 너무 많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많은 카메라들, 전자기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하늘, 땅, 나무, 이 전체가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고 오늘의 강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술이고 모든 것이 교육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이것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미술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술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작,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밭, 마음의 싹을 키우는 게 예술인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순간 예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술의 재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추와 고춧가루와 젓갈과 무와 기본 재료는 다 같은데 만드는 사람의 손, 경험, 역사, 어머니에 따라 맛이 바뀌죠. 그게 예술이고 교육인 것 같아요. 맛 좀 볼래? 맛 봤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들어봤어? 만져봤어? 맡아봤어?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이 하나예요. 단순히 보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감각기관이 하나로 작용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미술이라는 거를 보는 걸로만 가리키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디지털 이전 세대의 얘기고, 디지털 세대에서는 더 언어가 달라지고 모든 게 압축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압축이 돼서 먹고 갖고 다니고 여러분들의 디지털 화면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디지털 손오공, 그러니까 제 작업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는 그 순간에 제 작업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 작업은 디지털용이죠. 기념 촬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찍으세요. 여기에 서서 찍고 전파하세요. 예술이라는 복음을, 당신이 행복했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짜를 혹은 진짜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본다는 거를 제가 또 그랬죠. 오늘을 바라보고, 어제는 돌아보고, 내일은 내다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술가, 예술 혹은 교육으로 치면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되고 싶냐 되고 싶지 않냐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술인데 그거조차 이제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 누구나 예술가고 모두가 예술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세상이에요. 네, 이렇게 떠들지만 저는 디지털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신의 도구로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 디지털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괜히 디지털론까지 왔고요. 네, 아니 그 예술 자체가 예술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또 창작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만큼 그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티스트로서도 작가님의 어떤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최정화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을 맡아주시고 진행해주신 김세은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